오늘도 움직이는 소식이 참 많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뉴스특집이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청와대의 방패마저 박근혜 대통령을 떠났다. 방금 전에 현장 연결로 들으셨던 것처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민영선 원장님. 네. 이들 둘 진짜 속내 왜 사표를 냈다고 보세요? 근데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당연히 그 사의를 표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태까지 오고. 그래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상황을 다 알고 갔던 민정수석, 최재경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정말 그 의외의 지금 사의 표명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하기에 아무튼 뭔가 지금 변호인단하고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 최재경 민정수석 간에 크게 아무튼 뒤틀린 무슨 의견이 있지 않았나. 내부에서? 내부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먼저 이제 추측이 되는 것은 아무래도 대통령을 수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최재경 민정수석이 그 마지노선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의견하고 대통령의 그 변호인 측하고 유영하 변호사고요. 크게 충돌했지 않았느냐. 저는 일단 그렇게 좀 그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임명장 받은 지 닷새밖에 안 됐고 고 박사님 보니까 동시사표,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이 동시사표는 건 이번이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뭐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저도 뭐 올해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이렇게 동시에 사표를 낸 것은 처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청와대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가 붕괴돼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전조현상입니까? 말하자면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상상과 추측으로 지어진 사상누각이라고 했는데 이제야말로 청와대가 사상누각이 되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길한 느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자면 공범관계로 규정을 하고 피의자로 이끄는 상황에서 그 총괄적인 책임을 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사의를 표명하는 게 맞고 그러나 민정수석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도대체 정식으로 임명장 받은 것은 닷새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저 유영호 변호인이 청와대 입장 발표할 때도 그 민정수석실에서 자료도 만들고 거기서 만들어준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도 들고 당혹스럽기는 합니다만 아마 최재경 수석 입장에서도 앞으로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 이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기가 검찰 수사를 봤을 때 도대체 이 사안을 자기가 방어는 도대체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자기로서도 한계를 느끼고 자기 명예도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나갈 거였으면 청와대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요. 최재경 민정수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아마 상상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불과 한 달 전에 된 것처럼. 불과 한 달 전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근거 없는 비방과 또 그 폭력성 발언으로 사회 혼란시키지 말라고. 이게 지금 일어난 일들이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일 같지만 지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재경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아까도 나오지만 BBK를 포함해서 굵직굵직한 사건도 맡았었고 그래서 수사력도 있고 또 자기가 인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고 거기다 정무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서 그 7인회를 포함해서 이제 좀 독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아까 민영삼 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영하 변호사하고 이게 잘 맞을 리가 없어요. 최재경의 인격이라면 그리고 최재경의 상식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가 너무 세게 좀 거침없이 나갔다는 제 얘기입니까? 생각으로 유영하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 민심을 더 악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인지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최재경
최재경 민정수석으로서는 결단을 내린 거 아닌가 싶고요. 사실 민정수석이 대통령을 방어한다기보다는 친인척 관리를 하고 검증을 하는 게 민정수석 본연의 임무인데 우병우 수석이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요번에 조금 전에 그 검사가 왜 자기 그 인트라넷에다 썼다는 거 있잖아요. 예. 벌써 이러한 징조가 서슬퍼런 권력이 녹이 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쓸 거면 진작에 우병우 수사할 때 창호지로 가를 때는 왜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예. 최재경 수석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뭐 대단히 명망 있던 검사, 유명한 검사로 이름을 날렸는데 2년 전에 인천지검장 시절 유병헌 사건을 수사했었던 당시 목소리 같이 들어보실까요? 유병헌 회장을 체포해서 법정에 세워 사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에 100%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 최재경 이제 수석의 2년 전 모습 보니까 지금 2년 만에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건데, 최 변호사님, 그러니까 본인의 인격과 성격에 따라서 뭔가 강골 검사가 이 상황을 보고 좀 참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외면적으로는 지금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사실 인지해서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와 같은 것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표면을 조금 더 넓게 봤을 때는 사실 그 지금 본인의 그 친정이나 마찬가지인 검찰에서 이와 같이 강공으로 나오는데, 본인으로서도 참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지금 그 최재경 수석 같은 경우에는 TK 출신 이른바 성골로서 검찰총장감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실제로 이번에 우병우 수석 이후에 들어오면서 사실 지난번 그 노무현 대통령 때에 보면은 박연차 게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사했는 전력이 있고, 결국 이분 같은 경우에는 TK로서 어떤 영향을 뭘까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진짜 본질적으로 공장을 봤을 때 본인으로서도 상당히 어떤 자기를 모시는 분에 대한 자괴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어쨌든 최재경 민정수석의 모습을 보니까 끝까지 버티기를 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랑은 조금 모습이 다른 것 같긴 해요. 본질적으로 대통령의 신임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가 이와 같은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신임에 대한 있지 않을까 차이요.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그 정윤회 문건 사건과 관련해서 오면서 상당 부분 신임을 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나름대로 선택을 해서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이 최재경 수석이 대통령을 사실상 불시민했는, 어떻게 보면 역할이 완전히 뒤집어진 그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예. 권력의 씁쓸함을 그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민정수석이란 게 어떤 자리입니까? 검찰 출신이라고 하면 누구든 가고 싶은 자리일 것이고 대통령 정권이 끝까지 가고 싶을 텐데, 지금 들어와서 임명장 받은 지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했다는 것은 정말 권력의 무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봅니다. 근데 민정수 선장님, 예. 이거 사의를 표명할 사표를 냈는데 수리를 지금 아직 청와대에서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안 하면 그 계속 그냥 또 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쭉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그거 아니면은 이제 본인들이 출근을 아예 안 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오늘은 뭐 김영- 최재경 수석은 출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환 수석처럼 그 사의 표명 출근 안 해버리면 일종의 항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일종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법무부 장관, 특히 이제 검찰총장 임기제니까 놔두고 법무부 장관과 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갖다 컨트롤 타워라고 하잖아요. 원래 컨트롤 타워예요. 컨트롤 타워라는 게 비행장의 관제탑입니다. 그렇죠. 관제탑이 없으면은 뭐예요? 비행기 충돌해버려요. 그래서 이 국정 난맥상이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어서 대통령께서는 이거 사의 표명을 하시든 아니면 반려를 딱 가서 일을 시키든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사표 수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가부간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만약에 두 사람의 뜻처럼 사표가 수리되고 자리에서 물러나면 고박사면 앞으로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관련된 뭐 그걸 포함해서 모든 걸 이제 누구랑 상의를 해야 됩니까? 유영아 변호인하고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유영아 변호인 가지고는 아마 이 특검이라든가 국정조사 이런 것을 넘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한 4, 5명의 변호인단을 꾸린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난 사항들, 그것이 앞으로
청와대는 아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은 99% 객관적인 사실, 증명 가능한 사실만 담았다고 하는데 그 나온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아마 어떤 사람들도 뭐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충분히 탄핵감이다. 현행법을 어겼고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뭐 법 이전에 품위와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다.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그런 기업의 민원까지를 대기업 회장한테 부탁하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하면 과연 국민들 입장에서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실 수 있겠느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재경 김현웅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이 물러나고 안 물러나고 이전에 대통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분들이 물러났는지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건지 그것이 반드시 지금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정면 돌파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민의를 따르고 대세를 따르고 순리에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정면 돌파이지 억지를 쓰고 생떼를 부린다고 해서 그 정면 돌파로 보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 두 분의 사의 표명을 계기로 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본인과 이 상황 국정 돌아가는 상황을 재점검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검찰 조사 중간 발표 이후에 청와대는 굉장히 세게 나왔는데 이제는 박 대통령의 입지도 굉장히 좁아졌을 것 같아요. 네, 이 상당히 지금 그 고민을 깊이 해야 될 상황인데 과연 계속해서 강공으로 방향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강공으로 계속 나가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리든지 두 가지인데 만약에 강공으로 나간다면 누구 말대로 10대 맞을 거 이제 100대 맞고 끝내는 그런 방향 외에는 남는 것이 없고요. 결단을 내린다면 지금입니다. 이제 더 늦으면 어떻게 이제 출구조차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의 함의는 상당히 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군이 점점 줄어드는데 만약에 박 대통령께서 아직까지도 본인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최순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나빠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굉장히 순진한 발상이죠. 지금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왕이었다면 아무 문제 안 될 수도 있죠. 내가 좀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강공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계속해서 강공으로 나간다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키워드 한번 다시 보실까? 첫 번째 주제 이거였으니까 저 최재경 민정수석 청의 마지막 방패마저 대통령을 떠났는데 글쎄요. 이제 앞으로 대통령은 이 험난한 고개를 누구와 함께 넘을지도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부터 이제 뭔가 힘있게 좀 더 가볼 텐데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